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가운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다음 달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달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앞두고 선지식 지성인의 명상 특강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는 명상교육을 통한 포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만 산문을 여는 비밀스런 수행도량 봉암사에서의 수행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대해 스님의 봉암사 동안거 일기는 한국 간화선 수행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곡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전통 불화의 맥을 잇게 한 최고의 화승 금호당 약효대종사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인됐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신심을 고취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템플스테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제80차 회의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한국불교의 범국민적 가치를 대내외에 선포할 불교도 대법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제21교구본사 송광사에서 제80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종단 집행부는 다음 달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구본사 스님들께서 불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종단의 조직 개편에 따른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 봄에 종원 개정안에 의해서 이어진 후두법 총무원법 개정안을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 이렇게 보고드리려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문건에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11월 중에 또 내년 3월 중에 4월부터 아마 시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었고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속 지금 문화재 보존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저희들이 300년, 400년, 500년 된 문화재 보수 자금 현재 정해진 것마저도 지금 50년, 60년 된 근대문화재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좀 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개선이 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오는 11월 2일 제22교구본사 대흥사에서 제81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다음 달 동국대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앞두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선지식과 만나 다양한 명상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나흘 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날 강연자로 나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는 명상교육을 통한 포교에 있다며 불교 명상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24일 열릴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연계 프로그램인 릴레이 명상 특강의 마지막 날, 강연자로 나선 돈관 스님은 동국 바라미를 주제로 각자 근기에 맞는 명상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명상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포교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이 미래는 명상교육과 포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원 원장 스님도 이 명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명상으로 통해서 이 불교의 전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주최한 선지식, 지성인과의 만남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10개의 특강으로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스님과 전문가 등 10명의 명상 수행자들은 저두상 수면, 관하선, 죽음과 명상, 명상 언어 등을 주제로 일상 속 명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매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세대, 비불자 등 그동안 불교와 거리가 있었던 이들도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요즘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20대들이 대부분이요.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이 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명상 특강의 마지막은 동국대 윤재웅 총장이 맡았습니다. 윤 총장은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부처님 수행의 기본이 명상이었음을 전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같다라고 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사상에 현대인의 자기수행 방편으로 자리 잡은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하는 최일선의 포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구미 약삼주지 대해스님의 봉암사 동안거 일기 출판 기념법회가 경북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봉암사 동안거 일기는 대해스님이 문경 봉암사에서 동안거 수행을 하며 기록한 일기를 담고 있는데 한국 간화선 수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봉암사 동안거 일기, 구미 약삼주지 대스님이 지난 2014년 조규종 독립선언인 문경 봉암사 태고선언에서 겨울 안거를 보낸 100일간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스님의 수행 체험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동안거 기간 매일 저녁 쓴 일기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스님은 지난 24일 구미도시공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봉암사 동안거 일기 출판 기념법회를 열고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참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체된 자기로부터의 탈출이며 또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신뢰 때문인 그런 삶으로부터의 구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사를 전공해 석사학위까지 받은 스님이지만 책이나 강의가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한 간화선 수행은 불교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스님은 봉암사 동안거 일기가 이러한 참선 수행법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최고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좋은 그런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랍 속 스님의 일기장을 10년 만에 끄집어내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 불교계 언론인도 대스님의 봉암사 동안거 일기가 간화선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 불교 K 명상의 최상승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간화성의 수행 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시는데 간화선 수행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불교계 안팎에서도 봉암사 동안거 일기가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향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책은 스님의 깊은 고뇌가 거름이 되어 피어난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부디 많은 이들이 이 꽃에서 지혜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책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더 되고 안정이 되는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됩니다. 출판 기념법회에는 조규종 원로의원 웅산법등 대종사, 조규종 법규위원장 해경스님, 구미불교 사업연합 회장 올담스님,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등 불교계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책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대스님의 출판 기념법회는 스님이 봉암사 동안거 기간 느꼈던 다양한 수행 체험을 다시 한번 대중들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구미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전국에서 모인 체육인 불자들은 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체육계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체육인 불자들로 구성된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 17개 시도지부 회원들이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로사를 찾았습니다. 오는 10월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인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현역 불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이제 템플스테이는 오늘 이제 통도사에서 오늘 1박 2일 이제 거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체전이 경상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 내 있는 또 다른 사찰에서 체전 법회를 성공 기원 법회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 불자연합회 회원 100여 명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로사 도량 곳곳을 둘러보며 통로사의 역사를 배우고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또 작은 음악회와 컵 등 만들기를 비롯해 108배와 보궁 참선 등을 통해 운동선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런 큰 사찰에 와서 어떤 좋은 기운도 얻고 또 명상을 통해서 또 제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자꾸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수양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보다도 더 좋은 기량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합회는 올해 오는 10월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11월 불자 유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대표 선수하고 장학생이 된 선수하고 같이 법회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진정선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진정선수촌을 견학을 하고 이래서 이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올해 영남권에 이어 내년에는 강원권, 다음에는 제주권을 중심으로 사찰 순례와 템플스테이 등을 마련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육인 불자 육성 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공주 마곡사가 어제 근대 최고의 화승으로 꼽히는 금호당 약효대종사 달해제를 봉행하고 전통불화의 계승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경내 대광보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육교구 소임자 스님, 불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병진 스님과 전현호 일섭 문도회 이사장을 비롯한 문도회 회원과 후학들이 동참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금호당 약효 스님 불화의 맥을 잇기 위해 금어원 건립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어원 개원에 맞추어 전시할 수 있도록 스님의 작품을 모으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그걸 할 예정입니다. 금호당 약효대종사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불화화승으로 계룡산 화파를 형성해 전통불화의 맥을 이었고 1928년 세수 83세로 입적했습니다. 불자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남몰래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원각 무료 급식소를 찾아 급식 배식 봉사로 선행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각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희령 전 대법관과 함께 예고 없이 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대법관이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왔다. 비공식적으로 왔으니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약 2시간 정도 300명분의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 내에서 살아있는 부처, 생불로 불릴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로 평소 해박한 법리만큼 불교 교리에도 밝고 일상에서 불교적 삶을 실천하는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문화 선양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제8회 가야 명상문화축제를 25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수로 왕과 허왕 후의 결혼식을 명상과 음악으로 표현하는 축제회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고품격의 예술 문화 공연이고, 또 이 공연을 통하여 가야의 정신과 가야의 예술혼을 세상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는 소리와 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장엄한 공연 속에서 명상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합동천도제가 그제 부산 대원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대원각사와 부산시 반려동물협회, 기장군 반려동물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합동천도제에는 사전 접수를 마친 70여 마리의 사망 반려동물 가족 등이 참석해 반려동물과의 생전 인연을 기억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반려동물을 잃은 분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천도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망한 반려동물들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어제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원광사 주지 지광스님을 비롯해 주석수 연제구청장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제구와 동래구, 사상구, 북구에 쌀 총 1,200여 포가 전달됐습니다. 지광스님은 올해가 쌀 나눔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명서화의 대가 운곡스님이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장돕기 기금 마련 선명서화 나눔전을 열었습니다. 운곡스님은 최근 부산 온천천 야외문화광장에서 선명서화 나눔전을 개최했습니다. 운곡스님은 이번 나눔전에서 즉석에서 선명서화를 직접 작품화해 선보이는 등 금정구민들과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운곡스님은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며 모든 시민들의 각 가정마다 부처님 법향이 가득 차고 모든 일에 평안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 청년회가 운영하는 대학생 사찰문화 해설사회가 제주 사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로 사찰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약천사를 찾은 베트남 응엔 찌뿌엉 중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은 지난 18일 사찰문화 해설사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경내 곳곳에 대해 영어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사찰 해설사들은 약천사의 유래부터 불전사물, 약천사 경내 곳곳을 소개했고 함께 점심 공양을 하며 불교 예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주 불교청년회는 대학생 사찰문화 해설사를 계속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청주 월명사가 최근 사찰음식 시식회와 문화축제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행사에는 월명사 회주 동찬 스님을 비롯해 월명사 주지 지견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이현희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문화축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함수연 씨의 판소리와 달빛소리 합창단, 소리연 합창단 등의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여성 독립군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올해도 부산에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해원상생굿과 지난해부터 시작한 여성 독립군 신명 천지 한마당을 아우르는 2024 아시아 생명평화 문예축전이 최근 민주공원 소극장과 조계종 마하사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생명문화축전 대회에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행사가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해양될 수 있도록 많이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천도제와 은빛 탈춤 한마당 생명 평화 콘서트에서는 억울한 이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